헬로 수험피플! 여러분의 대인 멘토 한수진입니다. 1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수험피플 다이어리 수다 합격 사례는요. 동국대학교 수학교육과 합격 사례입니다. 수학교사를 꿈꾸는 혹은 동국대학교 입학을 꿈꾸는 우리 2기, 3기 수험피플들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이번 수다 사례는요. 동국대학교 수학교육과 두드림 전형, 대표적인 종합 전형이죠. 두드림 전형에 지원해서 합격한 합격자의 사례입니다. 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의 지역은요. 일단 경기도 학생이고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교 내신의 표준 편차 수준이 16에서 22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아니 멘토님, 표준 편차가 16에서 22가 뭔가요? 자, 여러분 성적표에 보면요. 여러분의 원점수, 옆에 평균, 그리고 그 옆에 표준 편차라고 해서 괄호 안에 숫자가 들어있어요. 그 표준 편차라는 것은 같은 학교 내에서 같이 우리 시험을 본 내 친구들과 내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잘 조밀하게 모여있냐, 퍼져있냐 이런 거를 나타내주는 숫자거든요. 근데 요것이 자기 숫자랑 이제 비교해보세요. 비교해봤을 때 내 숫자의 분포가 얘보다 크다. 얘보다 크다. 그러면 제가 밑에 보여드리는 내신보다는 조금 더 이제 높은 내신을 가지시는 편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요것보다는 작다, 숫자가 작다 할 경우에는 좀 비슷하거나 요거보다는 내신이 조금 낮아도 그렇게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기부 장수는 총 22쪽이었어요. 22쪽 역시나 이 친구는 담임선생님께서 출력해 주시는 그런 형식의 학교생활 기록부로 22쪽이었습니다. 자, 진로 선택을 보면요. 1학년 때는 이 친구는 확실히 이제 수학을 좋아하는 것이 눈에 보이죠. 수학자가 될까, 수학교사가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2학년, 3학년 때는 확실히 수학교사의 진로로 굳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수학 교육 쪽으로 나가고자 할 때 3학년이 돼서 원서를 쓸 때 좀 고민할 수 있어요. 수학 교육과를 쓸까? 그러자니 수학 교육과가 개설된 대학보다는 수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훨씬 많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범대학에 또 맞춰서 내신 수준이라든가 비교과 활동 수준을 맞춰서 하는 것이 사실 쉬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수학 쪽에는 확실히 강점이 있었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을 꿈꾸더라도 수학과와 같이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6개의 수시 카드를 수학과와 수학교육과를 섞어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친구들이요. 저는요, 실제로 수학 교사를 꿈꾸지만 좀 현실적으로는 수학과까지도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확실히 수학에 대한 매력, 내가 수학을 공부,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거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나 사범대학에 진학하다 보니까 사범대학에 원서를 쓰는 친구들은 생기부에 특징이 좀 있어야 돼. 뭐냐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실성이 바탕이 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실성이 뭐 출결부터 그게 수상이든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든 동아리활동 선생님이 평가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담임선생님이 평가든 이 학생은 학교 생활을 참 성실하게 한다. 규칙도 참 잘 따르고 참 정직하고 적극적이다. 이런 뭐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우리 또 사범대학에서 원하는 그런 미래의 교사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실성에 더하여서 적극성. 선생님이 될 거니까 학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그래야 내가 나중에 선생님이 돼서도 학생들한테 우리 학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본인 스스로도 보여야 돼. 그래야 미래의 교사로서 잠재력이 있구나. 교사로서의 적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오늘은 제가 사례로 수학 교육과 학생 걸 보여드리지만 저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혹은 꼭 선생님이 될 건 아니지만 이 사범 계열 쪽으로 진학하고자 합니다 하는 친구들은 성실성과 적극성이 생기부 전체에 그 본인의 특성으로 드러날 수 있게끔 학교 생활을 구성해 나가셔야 한다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수상이 궁금하죠. 수상. 이 친구는 전체 25개의 수상을 탔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특히나 또 이 두드림 전형이라는 전형의 특징 자체가 학교 생활의 충실성을 상당히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일단은 교과 부분에서 수학을 이제 전공할 거기 때문에 수학 경시대회를 3년을 나가요. 그래서 3개를 탑니다. 그래서 우수성도 보이고 수학에 대한 우수성도 보이고 그리고 전공 적합성도 이 수상을 통해서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과학이나 제2외국어 경시대회에도 참여해서 또 3개를 비전공이지만 이제 제가 교과로 평가하는 것들은 어떤 지적인 역량, 지식적인 역량을 보일 수 있는 어휘대회라던가 그다음에 경시대회 스타일의 문제를 푸는 그런 스타일의 수상을 저는 교과 수상으로 분류를 한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학과 제2외국어 과목까지도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쪽으로 가서는요. 전공과 관련된 거는 일단은 수학 보고서를 2개를 썼는데 이 수학 보고서가 이 학생은 소논문의 형식까지 작성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수험피플들이 소논문은 꼭 써야 되나요? 탐구 보고서 부담스럽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학생도 수학 보고서가 소논문의 형식까지는 아니고요. 이 수학 보고서는 오로지 그냥 대회를 위해서 대회에 참여해서 어떤 수학적 주제를 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수학자 정리, 수학 이론에 대한 정리 이런 내용으로 대회에 참여했던 그런 활동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학생 진짜 학교 생활 진짜 적극적으로 했구나. 다 나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백일장, 글짓기, 그림도 그렸어요. 사생대에 나와가지고 일단 8개의 수상을 탑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또 하나 강점을 보였던 것이 3년 동안 이제 토론대회를 나가요. 그래서 3년 내내 총 3개의 수상을 다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전체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견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까지, 그런 역량까지도 이 수상을 통해서 보일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예요. 그리고 인성 부분에서는 표창장, 봉사상, 효행상 등등 해서 총 6개의 수상을 합니다. 상당히 많이 탄 거죠. 이 정도면은. 인성상 사실 타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탔던 그런 사례고, 그 다음에 자율활동 가보면은 1학년 때는 학급 학습부 차장만 했어요. 그리고 다른 반장이나 이런 임원 활동을 진행하진 않았는데 이 학생이 여기서 이제 표창장이나 봉사상, 효행상을 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뒤에 가보면은 멘토링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인성적인 부분을 평가받아서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친구들이 임원을 꼭 해야지만 리더십을 평가받을 수 있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한쪽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험피플들이 저한테 멘토님,
학급 임원, 학생의 임원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기회가 돼서 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라고 일단 추천해요. 적극적으로 나가세요.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나간다고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되 시도해보되 안 됐을 경우에도 리더십을 평가받을 수 있는 사례는 상당히 많다. 학교에서 꼭 임원을 해야지만 리더십을 평가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임원을 했을 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기왕이면 기회를 잡아라 라고 추천을 드리지만 만약에 내가 임원 못했어요. 한 반에 반장 하나씩밖에 없잖아. 그럼 나머지 친구들 리더십이 없어? 그게 아니다. 학교 생활 중에서 나 이외에 2명 이상의 그룹에서 뭔가를 그룹 지어서 목표를 정해서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친구처럼 이 친구도 임원 활동은 특별히 눈에 띄는 거 없잖아요. 없는데 여기서 보면은 밑에 요 후배 멘토링 활동으로 여기에서 이제 리더십. 그 다음에 또 학급 친구들을 대상으로 또 멘토링을 하면서 리더십을 보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 내용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학교 축제에서도 이제 수학 부스 활동하면서 좀 수학과 관련한 그런 전공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가보면요. 동아리 활동에서 1학년 때는 영어 토론 동아리를 1년을 하고 2학년 때 심화 수학 탐구반, 2학년부터 이제 수학과 관련한 탐구반을 해서 이제 수학과 관련한 활동들을 2년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자율 동아리로 3년간 시사 토론 동아리를 진행을 합니다. 사실 이 시사 토론 동아리, 뭐 독서 동아리 이런 것들은 전공과 상관없이 진행을 해서 시사 토론 안에서도 내 전공과 관련한 주제를 설정할 수도 있고, 꼭 전공과 관련된 주제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수학 교사로서 나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교사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사 토론 동아리라든가 뭐 독서 동아리라든가 독서 토론 동아리라든가 이런 동아리들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동아리가 되죠. 실제로 이 친구도 시사토론 동아리에서 조금 이제 수학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주제 발표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밑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데 봉사활동은 위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후배 멘토링 활동을 합니다. 근데 후배 멘토링 활동을 할 때 이 학생이 실제 봉사활동은 외부 봉사로 아동 교육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범대 가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이 교육 봉사를 많이 진행을 할 텐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아동 교육 봉사 하면서 이때는 뭐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같이 가르친 어린 친구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목들을 가르쳐 보면서 뭐 학생 수준의 눈높이에 맞춘 혹은 어린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수업 과정, 연구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었고, 그 다음에 후배 멘토링 활동에서는 교육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도 수학 뭐 이런 방법도 가르쳐 주긴 했지만 여기서는 주로 정말 멘토링의 느낌, 상담의 느낌? 선배로서 후배한테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뭐 학습적 방법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된 고민에 대한 것도 방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학교 생활 어떤 식으로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이런 것까지 같이 넣어서 정말 후배를 멘토링하는 그런 활동을 꾸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봉사활동 들어가 있냐면은 학교 차원에서 후배들이 뭐 같은 고등학교 밑에 학년도 있고 같은 계열에서 또 중학교 후배들도 있고 이렇게 멘토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다양한 학년별 후배들한테 그때그때 맞는 조언들을 해주고 또 상담을 진행하는 그런 멘토링을 꾸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같은 경우에 보면은 1학년은 70시간, 2학년 때 85시간, 3학년 때 46시간으로 상당히 좀 충실하게 봉사활동도 만든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진로활동에서 보면은
대학 탐방으로 사범대 학생 인터뷰 해가지고 실제 사범대에서 뭐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어떤 역량을 기를 수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을 활동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적 현상과 수학의 연관성을 찾는 자세, 특히나 앞서서 또 토론에도 이 친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수한 상까지 탈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도 이제 주제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통일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 통일도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수학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뭐 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도 주제를 잡았을 때 그런 사회적 현상을 수학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경제 비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접근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을 수학이라는 전공과 좀 연결 지어서 고민해보고자 하는 그런 흔적을 보이는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내신 또 우리 궁금하잖아요. 수험피플들이. 이 학생은 국영수 과로 일단 보여드리면 1학년 1학기 때 2.0, 2.0, 2학년 때 살짝 떨어졌지만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했고, 이 친구가 제가 국영수가 2.0, 뭐 2점 초반 친구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수학은 거의 1이었어요. 수학은 거의 다 1등급에 수렴을 했고, 이제 다른 과목들이 좀 2, 3, 2, 3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2등급 초반을 찍은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체육, 음악, 미술 모두 A를 받았고요. 성실하게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전 과목 기재가 되어 있었고, 특히나 이제 영어, 수학, 과학 분야에서 배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과 독서 기록, 추가적인 독서, 궁금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책을 찾아 읽고 거기에서 또 추가된 내용을 질문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상당한 매력과 우수성과 그런 관심을 보이면서도 이 과학과 여기 밑에 봐주세요. 방과 후 프로그램에 충실한데, 방과 후 프로그램 뭘 들었냐면 사회랑 한국사를 3년간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방과 후 수업에 한국사 수업을 3년 동안 들었어. 사회랑. 그러니까 과학과 사회와 한국사 과목도 수학 못지않게 상당히 시간도 투자하고 관심을 보여서 깊이 있게 학습을 따라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여기 그 학교에 기재된 방과 후 프로그램들이 앞서서 또 설명드렸던 다른 학교들처럼 어떤 활동을 위주로 한 그런 프로그램은 없었어요. 거의 없고 그냥 보충 수업 같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방과 후 프로그램들이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또다시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 사회나 한국사나 과학들을 채워서 들음으로써 수학 말고도 다른 과목에 대한 그런 관심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록으로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애초에 정시보다는 그냥 수능 최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독서로 가보면 총 1학년 때는 12권, 2학년 때 16권, 3학년 때 9권 이렇게 읽었는데요. 대부분 공통 분야에 이제 교육 관련한 그런 책이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학 관련한 책 읽었고, 이제 2학년 때는 조금 이제 늘어나면서 2학년 때는 그 교과목들이 골고루 분포하긴 했지만, 뭐 과학이나 뭐 사회나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들어가긴 했지만, 대부분 1학년, 3학년 때는 특히나 교육 관련 아니면 수학 이쪽으로 조금 많이 들어 있었고, 그래서 수학이나 교육 쪽으로 15권 이상 이제 들어 있었고, 나머지들은 거의 이제 문학 소설이라든가 사회과학 도서, 또 성장 소설 이런 내용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던 그런 독서 목록을 보여줬고, 제가 전공 관련해서는 지금 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수학 분야랑 교육 관련된 부분에서 자신이 좀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채웠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가 2학년 때 어떤 활동을 하냐면 그 수학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활동을 해요. 그래서 친구들 수학을 가르쳐주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고등학교 학생이지만 기초가 부족해가지고 고등학교 수학을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르쳐줄 때 중학교 개념부터 가져와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서 함수를 배웠다 그러면 그 함수 파트를 가져오고, 고등학교에서 뭐 함수를 배웠다 그러면 고등학교 함수 파트를 이렇게 두 개를 발췌해가지고 두 개를 묶어. 그래가지고 기초부터 좀 어려운 것까지 이렇게 한 번에 쫙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수학의 교과서를 나름대로 재구성한 그런 활동을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할 때 이제 좀 참고할 수 있게끔 뭐 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계열성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도서들이 한두 권씩 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또 교육 쪽 가는 친구들은 어떤 교수학습 방법론이라든가 아니면 교재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키워드를 가지고 고민해 보면 좀 더 좋은 활동들을 구성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가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수학교실 활동을 해요. 반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질의응답을 받고 하는 이제 나름의 이름을 붙여서 이제 수학교실을 여는 거죠. 수학 잘하니까 열었어. 그래가지고 친구들 가르쳐 주는데, 그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학생들마다 이제 수준이 다 상이하고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기초가 없는 친구들은 워낙 고등학교 걸 다시 가르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학교 기초부터 다시 설명할 수 있게끔 교과서를 좀 재구성하는 그런 활동을 해봤고, 이제 고3 때 올라와서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수학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를 합니다. 수학 공부 왜 하는가? 대학 가려고 한다. 내신 과목 중에 있으니까 한다. 아니면 난 수학이 진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학생들마다 수학 교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또는 수학 과목이라는 것에 대한 뭐 필요성, 흥미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서 설문조사 해가지고 이제 보고서로 작성한 그런 활동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소서 소재로는 일단은 1번에는 수학에 대한 학습 방법과 자세를 썼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는 뭐 학습 플래너를 짜서 시간을 짜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이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를 자기는 어떻게 다가가려고 했고, 내가 뭐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도 수학적인 뭐 분석이라든가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 볼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통해서 다가간 그런 자세를 1번에다가 기재를 했고요. 2번에는 점심시간 이제 수학교실 활동하면서 친구들한테서 효과적으로 수학을 가르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을 이제 넣어줬고, 그 다음에 또 3년간 토론대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좀 발전해왔던 그런 사례도 넣어줬고, 3학년 때는 아동교육 봉사하면서 자신이 느꼈던 거, 또 발전했던 거, 이걸 강조해줬고요.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했던 노력을 중심으로 자신이 길러진 역량, 뭐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이런 것들을 쓰는 4번이었는데, 후배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이제 상담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그러니까 수학 교사로서 수학이라는 지식을 전달하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교사라는 직업이 가져야 하는 학생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고민을 함께 나눠주고 길을 찾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상담 능력에 대한 강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역시나 수학 연구와 지도 역량을 강조해서 4번을 구성했던 사례입니다. 면접에서는요, 뭐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수학교사의 자질, 항상 이제 뭐 수학 교육뿐만 아니라 사범 어떤 과목을 가진 사범대학 들어가는 친구들은 그 과목을 왜 꼭 가르쳐야 하는가, 수학이 왜 꼭 필요한가, 수학교육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원론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수학교사의 자질은 어떤 게 있어야 되나, 이런 내용들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의미 있게 했던 활동들, 이 학생이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쳤고 계기가 뭐였고 뭐 어떤 결과였는지, 본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질문 받는 내용들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동국대학교 수학교육과 두드림 전형에 합격했던 우리 수험피플의 사례를 오늘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우리 2기, 3기 수험피플들, 그리고 동국대학교에 입학을 꿈꾸는 우리 수험피플들에게 아주 좋은 참고 활용 자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